엔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관천사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 이제 그 간호대학생의 실습생의 PCR 검사비가 조금 이렇게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현실에 맞게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부담이 너무 된다. 이제 이런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두두둥 어제부터 PCR 검사비를 지원한다는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영상을 보신 분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나름 성관천사는 뿌듯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역할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주 1회 PCR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시행한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습하는 학생들의 PCR 검사비는 많이 좀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또 재밌는 사실은 사실 저는 이거를 어디서 알게 됐냐면 우리 실습 기관의 담당 교육팀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PCR 검사비가 4,00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 폴링 테스트로 진행을 할 거다. 그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와 관련된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보통 질병관리청을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 걸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 자료가요. 도대체 어떻게 시행이 되나 싶어서 한참을 찾았거든요. 뭐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으나 없었어요.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링을 했죠. 구글링을 했더니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기사가 이제 데일리 메디라는 곳에서 간호대 실습생도 PCR 검사비를 지원을 해줄 거고 그러니까는 2번 정도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겠다라는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기사를 먼저 봤죠. 그래서 기사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4,000원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만 원씩 비쌌는데 이제 좀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실습하는 병원에서만 또 해야 돼요. 해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 힘든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만약에 멀다면 또 소견서를 가져가야 돼.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하나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PCR 검사비를 지원한다는 기사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는가 이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질병관리청에는 없었고 보건복지부에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건강보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심사평가원 하고 찾아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알았어요. 해당 부처에서 그걸 공지를 하는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건데 그걸 왜 거기서는 볼 수가 없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같이 공유를 해서 공지를 하면 좋을 텐데 하여튼 저는 못 찾았어요. 그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뭐 심사평가에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거니까 거기서는 뭐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홍보가 이렇게 아주 널리 되진 않고 이제 해당하는 어떤 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는 알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학과장님이나 이렇게 뭐 메일이 오거나 그렇게 공지도 되긴 했으나 국민들이 다 아는 뭐 이런 어떤 홍보 정책 이건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18일 날 추가 안내라고 해서 공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의료기관의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에게 선별적으로 하는 코로나 확진 검사, 취약 검사라고 돼 있어 폴링 검사,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언제부터? 2월 21일부터 한시적으로요. 뭐 영원히 한다는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그 공지사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 파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저기 뭐죠? 질병관리청에 가서 한참 또 디깅 팠죠. 팠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제목이 뭐였냐면 코로나19 검사의 급여 기준, 그 다음에 청구 방법, 추가 안내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첨부 파일이 다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거기 가서 이제 보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에게 선별 목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걸러낸다는 거죠. 걸러낸다는 건데 그래서 그 검사를 치약검사라고 붙어있죠. 치약검사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이런 거고 2월 21일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2월 21일부터 한시적으로 하겠다. 계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야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첨부 파일을 좀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Q&A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던데 거기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범위는 뭐냐면요. 자, 범위는 자, 여기 상주하는 간병인 보호자. 그다음에 실습생이요. 예,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왜 간호조무사 학원 뭐 학교 이런 데서 소속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을 의료기관에 위탁한 경우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뭐 간호대학생이니까 여기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체적인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간병인, 보호자, 실습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 종류는요. 뭐냐면요. 취약검사예요. 취약검사예요. 네, 선별목적이에요. 스크리닝 그냥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 가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지침에 또 자세한 게 나와 있어서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제검사입니다. 선제검사. 자, 2020년 4월 달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대량 검사. 그러니까 막 한 사람씩 하는 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런 대량 검사 취약검사법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작했다라고 예,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취약검사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 2월 14일인가요? 그때 이전에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가서 했잖아요. 그죠? 했었는데, 어, 그 바뀌었잖아, 정책이. 그죠?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고 가서 하지는 못했잖아요. 신속 항원검사 먼저 해서 거기서 포지티브 나오면 한다던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뭐, 소견서를 가져가야 해준다던가, 뭐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취약검사법을 우리 이제 간호대학생이 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폴링이 무슨 뜻이냐면은 뭐 중요한 거를 뽑아낸다 뭐 이런 뜻인데 특징적인 것을 뽑아낸다 뭐 CNN의 어떤 그걸 찾아보니까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기관에 보니까 한 4명 정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서 한 개 검체로 만들어서 검사를 해요. 4명 거를. 예를 들면 그래갖고 거기서 포지티브가 뭔가 나왔어. 그러면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인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취약검사법은 뭐냐 하면은 그냥 다 합쳐갖고 한번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 음성이 나오면 오케이. 예, 당신들은 일단 오케이 음성이네.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고 거기서 포지티브가 나오면 이제 다시 재검사를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포지티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 예방을 위해 주기검사가 필요한 요양시설 입원자 감염위원군에서 선별에 유용한 검사고 뭐 연구 결과를 보니까 10개의 검체가 믹스가 돼도 뭐 96% 이상 민감도를 유지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이제 취약검사법의 프로토콜이 이제 제작이 됐고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폴링 검사, 취약 검사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기 상주 실습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를테면은 뭐 여기 대구로 하면은 이를테면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실습을 한다. 그러면 거기가 아닌 데서 검사가 가능한가요? 라는 퀘스천이잖아요. 근데 원칙은요. 자기 실습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실습할 기관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 그런데 거주 지역이 원거리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는데 뭐냐면 검사 의뢰서를 발부를 해서 그거를 가져가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뭐 이제 뭐 건강보험에서 청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심사평가원의 어떤 정책이라던가 건강보험 정책이라던가 이런 걸 제가 자세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실습 좀 이것도 그냥 자기 실습 기관이나 아니면 아무 보건소 뭐 우리 좋잖아요. 보건소. 예, 보건소에 가서 딱 그냥 자기가 실습생이라는 것만 인증하는 어떤 자료를 갖다 증빙 서류를 내면 딱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사실은. 예,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비용을 굉장히 보험 적용해주고 저렴하게 해주는 것은 정말 정말 이게 박수 쳐야 될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검사하는 것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또 고려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 본인 부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 부분, 예, 이 부분 정책을 입안하시는, 그러니까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께서 조금 간병사하고 보호자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고려를 해주는 정책으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사실 또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검사 가능 시기는 3일 전부터 보통 이제 저희가 뭐 48시간 기관에 따라서 뭐 이래 하거든요. 72시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금요일 날 검사를 해서 월요일 날 실습을 나가게 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PCR 검사 같은 경우요. 근데 신속항원 검사를 또 요구하는 곳에서는 일요일 날 해가지고 그날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또 실습 기간에 보내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3일 전부터 하고 그러니까 3일 2월 24일이 예정이면 뭐 23, 22, 20일 아무 때나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고 또 뭐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약간 융통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 실습을 이미 시작한 경우는 매주 1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실제 상주 실습 의료기관에서요. 그래서 요거 좀 가능하다. 근데 여기 이제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기관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실습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주 의료기관에서 거기는 뭐 자체적인 서식이나 뭐 우리 병원,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는 기관으로 다 공문 같은 걸 보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인 서식이나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그 실습생이라는 것만 알게 된다면 이제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려면 그 실습 병원에서 발급한 검사 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어디 뭐 병원에서 나는 예정이에요. 근데 참 이것도 그렇죠. 아니 뭐 그러면 거기 뭐 검사 의뢰서 받으러 가서 거기서 하는 게 낫지. 검사 의뢰서를 받아갖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 또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집 근처에서. 그래서
글쎄요. 하여튼 운영의 묘를 여러분이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운영의 묘를 대부분 근데 실습 기관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최고 좀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주 1회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는 뭐예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내가 뭐 4번 하고 싶다. 막 그러면 본인이 부담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자기가 뭐 증상이 있거나 뭐 저기 신속항원에서 포지티브가 나면 당연히 그거는 보건소 가서 검사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 상황이란 다른 겁니다. 뭐 그런 그 검사 대상자가 아닌데 나는 내가 하고 싶다. 이래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실습생 선별검사 실시 흐름도 여기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좀 여기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학교에서 우리가 실습 인원이 다 확정되면 우리는 이제 교육기관을 다 보내죠. 예,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 활용을 방법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검사를 실시한단 말이죠. 예, 하고 음성 확인 후에 이거는 이제 뭐 학교에서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일로 보내줘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단계는 여기서 직접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학생이 이제 학교로 보내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기관으로 보내게 되겠죠. 다 모두 실습 전에 처리가 돼야 되겠죠. 타 의료기관에서는 의뢰서를 발급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 의료기관 검사는 최소화한다는 또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이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거기 그 안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그 심사평가에 들어가셔서 그 첨부 자료를 자세히 한번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살펴보시는 것을 예, 추천드립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코로나 그 실습생의 어떤 코로나 일주일마다 계속 그러니까 기관마다 다르지만 또 PCR 검사를 요구하는 기관이 있고 신속 항원 검사를 요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지금 막 그 확진자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우리 실습생이나 다 걱정이에요. 진짜 worry about. 그래갖고 걱정인데 하여튼 어쨌든 뭐 부담이 어쨌든 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줄어서 그나마 또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예,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죠? 감사하다는 거죠. gratitude. nursing student 내가 바꿔봤습니다. 우리 간호대학생 코로나19와 싸우는 우리 간호대학생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코로나19와 싸워서 우리가 훌륭한 간호사의 어떤 발판이 되는 그런 임상실습을 무사하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성간천사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엔젤이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실습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